봅시다. 그럼 옳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어디서요? 어디서 에너지를 흡수합니까 도대체? 누구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가 그나마 맞는 표현이 되겠죠. 방출하잖아요. 자,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근데 예? 어떻게 방출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가장 간단한 예시가 빛이에요. 빛. 라이트. 자, 2번. 성간물질의 중력이 커지면 성간물질을 끌어모아 밀도가 낮아진다. 야, 뭉치고 있는데 밀도가 낮아져? 아니죠. 밀도가 커져야죠. 밀도가 커짐. 자, 2번, 3번.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며 열을 발생하여. 자, 열을 발생한다는 말을 했는데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이건 무슨 모순입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원시별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 되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는 맞다. 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별은 내부 압력이 별의 중력보다 커진다. 아니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내부 압력이 별의 중력이랑 같아질 때 평형 상태가 되고 그 크기가 유지된다. 커진다가 아니라 같아진다. 즉,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중력에 의한 수축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가 옳은 표현이 되겠죠. 자, 2번. 다음은 별의 탄생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거다. 그럼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별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별의 구성 성분이 있어야 되죠. 별의 구성 성분은 뭐예요? 수소와 그리고 좀 적은 양이겠지만 헬륨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럼 그 두 개가 모이려면은 무엇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돼? 성운의 형태로 존재해야 돼. 따라서 가가 첫 번째가 되겠죠. 퍼스트가 되겠죠. 퍼스트. 자, 두 번째. 별이 되기 위해서는 원시별이 돼야 되고 원시별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가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될 거고 충분한 양이 모여야 된다. 그럼 얘가 두 번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그다음에 다랑 나중에 누가 세 번째냐? 자, 스스로 빛을 내면서 두 개의 녀석이 탄생한다. 자, 별이 탄생하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죠. 그게 맞아요? 하면은 그 뒤에 거 보자고.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된다. 자, 스스로 빛을 내면서는 무엇을 의미하냐? 수소핵융합을 의미한다.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서 빛을 빛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빛을 낸다라는 키워드예요. 그럼 얘가 당연히 얘보다 뒤로 가야지. 써드니까 알죠. 써봤으니까 이게 헷갈려 가끔. 그쵸? 따라서 가나다면은 1번입니다. 자, 그림은 태양 내부에서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A는 뭐예요? 내부 압력이죠. 자, B는 뭐예요? B는 뭐라고? 그렇죠. B는 중력.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상태인 거예요? 내부 압력이랑 중력이 서로 같은 상태네. 평형을 이루고 있네. 자, A는 내부 압력, B는 중력이 나왔고요. 별의 내부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난다. 이건 별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죠? 자, 디귿. 이 별의 크기는 내부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고 있고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표면이 이 중심부의 크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아, 중심부는 뭐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따라서 기억니는 디귿이다. 5번. 자, 그림 가는 중심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는 동안 별에서 작용하는 힘 A와 B를. 자, 아까랑 똑같네 심지어. A는 내부 압력, B는 중력.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B는 중력, A는 내부 압력. 자, 나는 어떤 별에서
이 별에서 핵융합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날 때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A랑 B는 각각 이미 자, 이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다. OX. 자, 온지 아닌지 보는 법. 자, 이 세 개가 이미 힌트다. 이 세 개가 힌트다. 이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다. 태양보다 크다. 태양보다 몇 배 커야 철까지 만들어진다? 10배 이상. 크다. 자, 가시기 동안 별의 중심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자, 가시기를 보니까 층이 두 개야. 층이 두 개야. 그렇다는 얘기는 수소층과 헬륨층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 수소 헬륨이 있겠죠. 수소와 헬륨. 완전히 반응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수소와 헬륨이 들어있는 중심부와 수소만 있는 바깥층. 근데 수소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면 수소의 수는 줄어들 거고 헬륨의 수는 늘어날 테니까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겠네. 디귿 나 이후에 별의 중심에서 A가 줄어 B에 의한 수축이 일어난다. A가 뭐였죠? 내부 압력. B는 중력. 중력의 크기는 일단 그대로라고 해봅시다. A는 줄어들었죠. 그럼 어떻게 돼? 수축이 일어나겠죠. 5번. 자, 그림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안정한 별 내부에서 작용하는 부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내부 압력, B 중력. 이제 안 적을게요. 계속했던 거 똑같이 나오네. 자, 힘 A의 크기는 별 내부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OX. 힘 A의 크기는 언제 커져요? 내부 압력의 크기는 언제 커집니까? 자, 내부 압력은 언제 생겨요? 수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이런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거 아니야? 그죠? 핵융합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네, 물론 핵융합 때문에 내부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표현인지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온도에 비례하는 힘은 아니죠. 온도에 비례하는 힘은 아니죠. 쌤은 온도에 비례하는 힘은 아니기 때문에 X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힘 B의 크기는 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크다. 자, 중량의 크기는 잠깐만. 얘는 당연히 틀렸죠. 중량의 크기는 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큰 게 아니에요. 그럼 기억이 맞는 표현이었네. 힘 A의 크기는 핵융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쌤은 이래서 틀렸다고 하고 싶은 거였는데 표현이 좀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이걸 맞다고 표현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문제에서는 맞다고 하니까 동그라미를 칠게요. 디귿은 맞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힘 A의 해석을 좀 다르게 해봅시다. 내부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핵융합이 더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도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비례하진 않아. 비례하진 않아요. 얘를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 내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핵융합 과정이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 또는 핵융합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뭐 수소, 헬륨, 헬륨에서 산소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맞다고 봅시다. 디귿 별이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지금 두 힘의 크기를 같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자, 다음은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낸 거예요. 자, A랑 B 경로가 두 개가 있는데 자, 끝에 백색 외선과 블랙홀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통해서 얘네가 각각 뭔지 알아야 되는데 백색 외선은 언제 생긴다? 별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이랑 비슷할 때. 자, 블랙홀은 언제 만들어져요? 별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무거울 때. 적어도 10배 이상 무거울 때. 모든 10배 이상 무거운 모든 별들이 블랙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질량이 커야 되고 걔네가 충분히 블랙홀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중성자별로 되는 것보다 더 무거워야겠죠. 아무래도 중력에 의한 수축은 계속 일어나는데 얘네가 더 이상 수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시간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원하고 싶은 게 뭐냐? 나단계의 별에서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 아, 철보다 무거운 거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철보다 무거운 거 골라야겠죠. 철보다 무거운 거. 철보다 무거운 거는 철보다 원자 번호가 큰 걸 골라주면 된다. 얘네가 뭐 큰지 작은지 어떻게 합니까? 철보다 큰 걸로 형태구나. 그럼 이런 애들 골라주면 돼요. 나중에 다다음 주나 다음 주쯤 다음 주군요. 다음 주가 되면은 잠깐만. 조금 고민해야겠다.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읍 4번이 될 거고, 이 원소 기호에 대한 거는 주기율표를 보는 시간이 될 건데, 주기율표가 언제 나오냐? 이 다음 파트가 주기율표 얘기를 합니다. 원소의 주기성 파트인데.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림 가랑 나는 서로 다른 별이래. 자, 얘는 층이 많고 얘는 층이 세 개밖에 없네. 그럼 얘는 그냥 태양이라고 적을게. 얘는 10배라고 적을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태양 정도의 질량.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질량. 자, 보자.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크다. OX. 이미 10배라며. 당연히 5죠. 자, 가의 A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언제 만들어진다고?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자,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영어 단어 힌트를, 영어 단어가 힌트를 낸다네. 초신성은 뭐로 볼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초신성이에요? 아니, 슈퍼노바가 초신성이라는 거. 초신성을 옛날에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엄청나게 밝은 별이라고 생각해서 별을 뜻하는 노바와, 그러니까 새로운 별을 뜻하는 노바와, 그다음에 슈퍼, 울트라 이런 의미하는 슈퍼를 붙여서 슈퍼노바가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 별은 아니었고 그냥 별이 죽으면서 나타나는 단말마, 좀 멋있게 표현하자면 유언 남기는 거죠. 별의 유언. 근데 어쨌든 초신성 폭발을 이해한 거니까 아니다. 여기서 만들어져봤자 철까지밖에 못 만든다. 자, 지금 가는 지나가자의 마지막 단계에서 증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가 단계의 별, 가 종류의 별은 마지막 단계에서 성운을 만들 수 있어도,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뿜어진 잔해들이 성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걔네가 행성상성운, 동그란 형태의 성운이 되지 못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성운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문이 나온다면 틀릴 수 있어요. 자, 빅뱅 이후 물질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것만을 보기에서 보자. 현재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우주 빅뱅 이후 만들어진 입자로부터 시작되었다. OX. 우주 빅뱅 이후 만들어진 입자로부터. 자, 우주 빅뱅 이후 만들어진 입자들이 지금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뭐 리튬, 베릴륨, 궁소, 탄소, 질소 이런 애들. 맞죠? 맞네요. 자,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곧바로 생성된다. 아니죠. 곧바로에 해당하는 거는 그나마 수소랑 헬륨 정도밖에 없다. 곧바로라고 하는 말이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 기준에서 곧바로가 맞죠. 막 1, 2, 3초 이 정도 수준이니까. 1, 2, 3초 수준이에요. 근데 빅뱅 직후 막 0. 몇 초, 막 10에 마이너스 35초 이런 수준이면 아니지만. 자, 빅뱅 직후 동시에 생성되었다. 이런 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림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에 일부를 나타냈다. 주계열성이 진화하면서 적색적인 형태로 적색과정에서 탄소 핵융합반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면서 바깥층과 중심부를 제외한 바깥층을 확 내보내서 행성상성운을 만들어낸다. 자, 가해 중심부에서 헬륨이 생성된다.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우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중심부에서 헬륨이 생성됩니다. 자, 니은 태양은 현재 나단계에 해당하면, 자,
나단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성, 거대한 별이에요, 진짜. 자, 적색 거성 형태가 되려면은 지금으로부터 몇십억 년이 더 지나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적색 거성이라서 지구를 집어삼킬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죠. 이거는 1AU. 뭐였지? 아스트로 머시기 유닛이었는데, 아스트로니클이었나? 아스트로 천문학적 단위 해가지고 AU라고 하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자,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되게 작은 수치처럼 보여도, 물론 큰 수치지만 우주의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수치처럼 보여도 되게 넓어요. 태양이랑 지구 사이의 간격이 엄청 넓어요. 근데 태양이 엄청 커져서 지구를 집어삼킨다는 거는, 그럼 이 형태가 됐으면 우리 지금 이거 문제 못 풀고 있죠. 이미 태양 안에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어요. 나 형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적색인가요? 아니죠. 육안으로 보면은 실명됩니다. 실명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실명돼요. 근데 우리가 얘를 좀 이미지 편집을 하고 멀리서 봤을 때는 대략 황색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사진 찍어서 보면은 색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어둡지가 않아요. 엄청 밝아서 색을 구별하기 힘든 겁니다. 자, 달에서 금, 구리, 우라늄 등의 원소가 만들어진다. 자, 이건 무슨 걸 말하냐? 이걸 결국 뭐 말하는 거예요? 슈퍼노바, 초신성 폭발. 자, 초신성 폭발이라는 동그랗게 유지할 수 없다.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10번.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을 때. 자,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대. 그러면은 내부 압력은 어떻게 돼요? 자, 중심부 내부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러면 내부 압력이 약해지니까 중력은 세니까, 중력은 세고 내부 압력이 약해져서 수축이 일어난다. 온도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서 1억도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겉은 뜨거워지니까, 그쵸? 겉부분의 온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팽창이 일어난다. 그래서 커지는 거다. 얘기했죠. 자, 헬륨으로 이루어진 별의 중심부는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수축하기 시작할 것이다. OX. 자, 수축은 O, 핵융합은 X. 자, 왜? 핵융합은 왜 아니야? 일단 아직 1억도가 아직 안 돼서. 수축은 왜?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더 세서. 내부보다 중력이 더 세서.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복이죠. 자, 니은 별의 외곽의 수소층은 중심에게 수축으로 인해 가열되어 팽창할 것이다. 맞죠? 기체를 가열하면은 팽창하죠. 딕은 별의 중심부 온도가 1억도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OX. 수소가 없는데 어떻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헬륨 핵융합. 따라서 정답은 2번. 이해되죠? 네. 자,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낼 것이다. 자, 층위 개수만 보고 알아내야 됩니다. 태양 정도. 얘는 태양의 10배 정도. 10배 이상. 자, 4에서 탄소는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OX. X.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가 가장 안정한 원소가 아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뜨겁지가 않아서. 이게 아니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충분히 뜨겁지 않음. 탄소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뜨겁지 않다. 자, 니은 나에서 철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무쇠에 수축한다. 자, 보니까 이미 중심부는 전부 철로 다 막힌 거네요.
철로 전부 바뀌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핵융합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럼 내부 압력 약해지고 중력은 무쇠하니까 수축이 일어난다. 자, 가와 나 모두 중심액이 수축하여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자, 나의 경우는 폭발이 일어나요. 근데 가의 경우는 얘를 폭발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냥 내부 모든 방향으로 비슷한 세기로 분출했기 때문에 행성상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긴 한데 얘를 폭발의 수준으로 부를 수 있을지는 좀 미묘해서 얘를 진짜 막 극단적으로 따지면 일단 X고 아닌데요? 폭발인데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긴 해요. 그래서 일단 2번입니다. 근데 이제 막 쌤이 야 이거 폭발이야 그러니까 폭발로 골라야 돼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폭발은 아닌데 쌤이 폭발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뭐 어쩌겠어. 쌤이 폭발이라 했으면 일단 시험지에서 폭발로 적어야죠. 근데 폭발은 아닙니다. 천문학적으로는 폭발이 아닙니다. 자, 원시별의 내부 온도가 점차 높아져 온도가 땡땡도. 자, 원시별이라고 했으니까 원시별에서 별로 되려면 자, 원시별에서 별이 되려면 몇 도가 돼야 된다고? 1000만도. 왜 1000만도가 필요해요? 왜 1000만도가 돼야 돼요? 왜 1000만도가 돼야 돼요? 수소핵융합이 돼야 되니까. 진짜. 왜 대답을 못해요? 여기 적혀있는데. 왜 천만도가 되는 수소핵융합이 아니, 왜 1000만도가 돼야 되냐고. 왜 1000만도가 되면 수소핵융합이 되냐가 아니라 1000만도 이전에도 수소핵융합은 될 수 있어요. 근데 1000만도가 돼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소핵융합을 할 수 있어서 1000만도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전반부 끝났고 그 다음 파트는 8문제라서 10분까지는 안 줄 거고요. 근데 앞에서 했던 얘기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앞에서 쌤이 무슨 얘기 하려 했나? 수소핵융합 얘기할 얘기던 것 같은데 왜 얘를 또 얘기하냐면 지금 어디 보자.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뭐에 관련해서는 지금 까먹었네. 사실 별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융합 과정이 그러니까 태양 정도에서 별에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융합 과정이 꼭 수소핵융합 반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시에노 순환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질소, 산소가 각각 수소 원자핵을 받으면서 탄소에서 질소로, 질소에서 산소로, 산소에서 다시 질소, 탄소로 돌아가는 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수소가 들어오면서 점점 얘네가 그 중성자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있어서 그 반응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1억 도쯤에서 알파 입자 즉 헬륨 원자핵이 합성되는 헬륨 원자핵을 소모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1억 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헬륨 원자핵이 핵융합하기 위해서 좀 자세한 설명은 지구과학에 해당하니까 넘어갈게요. 자,